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 소폭 내리면서 출발이 나왔죠. 2858선 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최근에 방향성이 없죠. 손바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 업종도 없고 지금 변동성 장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 오늘 위안화 같이 또 절하한 모습 나오고 있네요. 0.14% 고시환율 또 절하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이상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3거래일째 위안화 약세 고시, 또 투빈스의 도입 소식, 뭐 이런 부분들이 방향을 좀 잡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국 증시부터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중국 증시는 최근 이제 양해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목표치로 6.5%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거시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현재 세부적인 대책에 대한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회에서 나왔던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들 몇 가지 짚어보면은 먼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리고 지준율 인하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 같은 이런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 그리고 시장 공개 조작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 발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기차 하향 등과 같은 추가적인 소비 부양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고 소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선 이하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동산 재고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선 이하 도시들에 대한 부동산 부양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선 도시 같은 경우 최근 선전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왔던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위안화 가치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은행권 부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은행권의 자체적인 부실자산 상각 그리고 배드뱅크의 부실자산 인수를 통한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 직접 금융시장 확대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IPO 등록 그리고 채권 시장 개방이 향후에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성강수 시장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양회 발표 이후에 지금 세부적인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2월달 경제지표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시적인 지표가 반등세를 보인 이후에 시장의 심리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2600포인트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에서 3300포인트가 향후 박스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시장 개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대형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성광퉁이 개시가 된다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만큼 시장은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600에서 3300선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양회도 폐막을 하면서 이제는 또 모멘텀이 좀 차그라드는 그 시기에 좀 들어선 그 가운데 종목에 대한 전략이 또 중국 증시에서는 이제는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먼저 중국인들은 꾸준하게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많이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여행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13년도까지
해외여행 인구는 16% 성장하면서 현재 1억 명 이상의 해외여행 인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의 절대 규모는 이렇게 1억 명 이상으로 크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요. 현재 중국의 그 해외여행 인구는 1000명당 약 70명 수준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00명 도달할 경우 현재보다 4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고요. 현재는 이런 중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여행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장거리 여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상해 디즈니랜드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16일에 개장을 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3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입장 티켓을 판매하면서 개장이 지금 현재 눈앞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티켓 가격은 개장 시즌 6월달 같은 경우에는 499위안에 판매가 되고 이후에는 평일에는 372위안 그리고 공휴일에는 499위안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이 상해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고 월트 디즈니와 함께 상해 신달그룹이 상해 디즈니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해 디즈니랜드를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인데요. 도쿄 디즈니랜드는 198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첫 해에 지금 방문객이 약 100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현재는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3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연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해 디즈니랜드를 이 도쿄 디즈니랜드와 비교해 봤을 때, 첫 해에는 약 4천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방문객 증가에 따라서 약 1억 명 이상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해 디즈니랜드가 개장이 된다면은 국내 여행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해 디즈니랜드까지 개장을 한다면 그 수요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 그 종목군들이 항공주들, 여행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의 동방항공입니다. 이 동방항공은 1995년도에 설립된 상해를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3대 항공업체입니다. 1997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2010년도 2월 달에 상해항공과의 성공적인 합병 절차를 마친 후에 상해항공을 정식적인 자회사로 편입했고 그 이후에 거점 도시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400여 대 이상의 지금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187개국, 1000여 개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3위 항공회사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거점으로 발전을 했다는 게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중국인들이 상해를 볼 때, 이 상해는 중국인들의 꿈의 도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인데 주변에 있는 성급 지역까지 확대를 한다면 약 1억 명의 거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상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억 명 수준으로 1억 명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상업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상해를 많이 방문을 하죠.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 이 상해를 거점으로 성장했고 이 상해도 과거 시장이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위치한 이 홍차공항과 푸동공항의 물동량을 각각 52%와 38% 보유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항공업계 서비스 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델타 항공과의 지분 매입이 있었는데요. 델타 항공은 2015년 7월 달에 이 동방항공의 지분 3.55%를 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H주를 매입을 하는 건데요. 향후에 이 동방항공과 델타항공은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해
이 동방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150억 위안의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120억 위안은 28대 항공기 구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항공기가 주력 항공기인데요. 이 4가지 항공기가 전체 항공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대 항공기 구매도 이 주력 항공기 4대 집중적으로 구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항공기가 4대밖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공사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 동방항공,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의 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 항공사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의 이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많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 항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니까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좀 슬금슬금 내리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투자 전략도 같이 들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 주가 하락은 위안화 절하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지금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채가 이런 항공기 구입이나 항공유 구입에 따른 달러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긴 그림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항공 업계 전반적으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력과 지금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이런 항공 인력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런 대형 항공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항공 업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과거에 현재는 중국에서 이런 외국으로 지금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향후에는 외국에서 이런 중국으로의 여행객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개장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중국 상해 방문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항공업계 그리고 동방항공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까지 주가 흐름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5위안대 중반 정도에서 지금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저희가 매수 가격으로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7위안, 손절 가격 5위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국 동방항공을 살펴봤습니다. 목표 주가 7위안, 손절 가격 5위안 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헬로 차이나 이상현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